젊었을 때 우리는 일상생활의 여러 가지 문제에 정신이 팔려 노년을 위한 준비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많은 이들이 그저 막연히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며칠 가벼운 병치레만 하며 편안하게 잠들듯 떠나기를 바랄 뿐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한 바람과는 크게 다릅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66세 이상 노인들은 평균적으로 3달 넘게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고 있으며 처방전 없이 구매한 약까지 포함하면 이 수치는 더 높아집니다. 또한 80세가 되면 70세보다 신체가 현저히 약해지며 침대에 누워 지내야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병마가 언제나 따라다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나이가 되니 후회는 없다. 내 부모님도 이 나이에 돌아가셨으니까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럴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80세가 되어도 40대나 50대처럼 건강하게 살 수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오래 살며 건강을 유지하는 세상을 목격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노년의 삶의 질은 80대에 이르기 전 50대에서 70대에 어떻게 살아왔느냐에 크게 좌우됩니다. 그렇다면 80대가 되기 전에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바로 노년을 위한 올바른 이해와 준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노년의 시작 단계인 60대에 접어들면서 그런 것은 시간과 돈이 있는 사람들 이야기일 뿐, 내겐 너무 먼 이야기야, 라고 말하곤 합니다. 60대가 되면 말은 쉬워도 실천은 어려운 과제가 됩니다. 때로는 단순히 재미로 등산을 갔다가 시간만 흘러가는 경우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노인복지센터에서 15년 넘게 근무해온 한 전문가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7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이 막연한 80세에 대한 불안을 없애고 삶이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것이 제가 계속해서 나누는 힘이 됩니다. 이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욕창이 노년의 가장 큰 공포라는 점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두 다리로 걸어다니며 며칠 가벼운 통증만 겪고 평온히 떠나기를 바라지요.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중병으로 인해 장기간 누워 지내게 되면 뼈가 튀어나온 부위에 장시간 압력이 가해져 피부에 손상이 생기면서 욕창이 발생하기 쉽습니다. 욕창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라면 부드러운 침대 위에 누워있는 것이 왜 욕창으로 이어지는지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관절이 굳고 스스로 자세를 바꾸기 힘든 노년의 경우 누군가가 자세를 바꿔줄 때까지 한 자세를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휠체어를 사용할 때조차 작은 상처나 긁힌 자국이 잘 관리되지 않으면 욕창으로 악화될 수 있습니다. 욕창은 손목, 발목, 팔꿈치, 발뒤꿈치, 어깨, 무릎 사이, 꼬리뼈, 척추처럼 뼈가 돌출된 신체의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은 자주 움직이며 피부의 탄력이 좋기 때문에 욕창이 생기지 않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어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환자들은 욕창의 위험이 큽니다. 일부 환자는 팔이나 손가락을 들어 올리기도 힘들 정도로 쇠약해져 눈동자를 움직이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경우 최소 2시간마다 체위를 바꿔주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위를 자주 변경해 주어도 욕창은 쉽게 발생하고 한번 생긴 욕창은 치유된 후에도 재발하기 쉽습니다. 특히 고령자의 피부는 매우 얇고 손상되기 쉬워 장기간 병원에 입원의 영양이 부족하면 피부가 얇아져 뼈가 비칠 정도가 됩니다. 피하지방층이 없어져 피부가 침대에 닿는 부위의 압력이 지속적으로 가해지면
산소와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피부가 붉어지다가 점차 벗겨지고, 상태가 악화되면 상처가 번지고 진물이 나며 세균 감염으로 검게 변하기도 합니다. 욕창 초기에는 피부가 살짝 벗겨지는 정도라 단순히 연고로 치료할 수 있을 거라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시간 누워 지내며 기저귀를 사용하고 습하고 담요를 자주 덮는 환경은 세균 번식에 매우 유리합니다. 더구나 소변과 대변 속의 독성 물질이 상처를 더 악화시킵니다. 욕창이 심해지면 상처가 깊어져 손가락으로 만질 수 있을 정도로 패이게 되고, 괴사 부위를 제거하기 위해 수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상처에서 세균이 혈류로 퍼져 폐혈증을 유발하여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침대에 누워 지내는 부모님을 돌볼 때는 욕창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주 체위를 바꾸어 주고, 청결을 유지하며 습기를 줄이고 피부를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침대 시트와 침구를 자주 교체해 청결을 유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욕창은 고령자의 건강을 위협하는 심각한 위험 요인으로 많은 이들이 그 위험성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미리 유언장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건강관리는 물론 인생의 마지막을 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나 99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며칠 가벼운 병만 앓고 평온하게 떠나길 바라지요. 그러나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자들은 대부분 마지막 10년을 병마와 싸우며 지냅니다. 건강이 악화되어 요양병원에 들어가면 치료나 간호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만큼 정신이 또렷할까요? 정신이 맑다면 환자가 스스로 원하는 치료와 간호 방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알츠하이머 같은 질병에 걸리면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자신의 바람을 미리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고령자는 스스로 돌볼 수 없을 경우 집에서 생활할 것인지 요양병원에 입원할 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바람을 명확히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정적인 결정, 장례 준비 및 유언장 작성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관계가 복잡하거나 법정 상속 규정에 따르지 않고 재산을 분배하려는 경우 유언장을 작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기 위해 고령자는 복지센터나 종교기관의 생애 말기 유언 프로그램과 같은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절차 지원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깊이 성찰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또한 인생의 마지막을 가족과 평온하게 보내고자 하고 고통을 연장하지 않기를 원하는 분이라면 통증 완화 치료 및 호스피스 케어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가족에게 미리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위독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받거나 인공호흡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명확히 해두어야 합니다. 사전 의료 의향서와 같은 문서는 환자가 원하는 또는 거부하는 의료 서비스를 사전에 명확히 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히 장례 준비도 미리 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령자는 장례 복장, 장례식 방식, 부고를 알릴 사람 목록, 내장 방식, 비용 부담자를 미리 기록해 둘 수 있습니다. 가족과 자신의 바람을 공유하면 고령자는 가족이 자신의 소망을 존중해 줄 것이라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으며 인생의 마지막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이상적인 노후 생활 방식 중 하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집에서 계속 살아가는 것입니다. 집에 있으면 고령자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고 익숙한 공간에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족이 함께 있어도 충분한 보살핌을 받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혼자 지내는 경우 다른 선택지를 고려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식사나 휴식 같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는 경우에는 요양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은 고령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제공하며 구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는 옵션이 있으며 상담, 보안관리, 일상생활 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시설은 기업, 대학, 개인이 운영하며 서비스 수준에 따라 비용이 다양합니다. 이곳에서는 식사 제공, 청소 서비스 외에도 교육과 교류 활동에 참여하여 외로움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규모가 큰 시설은 수영장이나 체육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상주 의사가 건강 관리를 돕는 곳도 있습니다. 건강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령자들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을 이용해 지역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 등급을 신청하고 가정에서 혹은 요양시설에서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요양원은 예전의 이미지와는 달리 밝고 쾌적하며 친근한 공간으로 변모했습니다. 물론 집처럼 완벽하게 사적이고 편안하지는 않지만 고령자들은 간호사와 직원의 세심한 돌봄을 받으며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영양가 있는 식사를 제공합니다. 또한 노래 교실, 미술 수업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며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습니다. 가족과 가까이 지내던 이들은 요양원 생활에 처음에는 적응하기 어려울 수 있지만 익숙해지면 집에서 혼자 생활할 때보다 더 건강하고 즐겁게 지낼 수 있습니다. 요양원을 선택할 생각이 있는 고령자들은 미리 알아보고 가족과 이러한 바람을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인들은 노후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건강할 때부터 가족과 미리 상의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이런 문화 속에서 자녀들도 이 민감한 주제를 먼저 꺼내기 어려워하기 때문에 고령자들이 스스로 자신의 바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의 건강은 예측하기 어렵고 갑작스럽게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상황에 대한 바람을 기록해 두거나 가족과 명확히 의사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령자는 정신이 막을 때 다양한 가능성에 대비해 사전에 준비해 두어야 가족이 결정할 때 본인의 의사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가족이 자신의 관점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고 이는 때로 고령자의 바람과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자가 미리 계획을 세우면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적절한 선택을 내릴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유언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선택이 아니라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방법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눈, 귀, 치아 건강을 미리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통증을 느끼면 즉시 병원을 찾습니다. 귀가 아프거나 목이 부으면 이비인후과에 가고 팔이 부러지면 정형외과를 찾습니다. 그러나 청력이 떨어지거나 시력이 나빠지면 복통이나 골절처럼 급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검진을 미루거나 보청기나 안경 사용을 소홀히 합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문제가 예상치 못한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청력을 잃으면 고령자들은 가족이나 친구와 의사소통이 어려워져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말을 명확히 알아듣지 못하면 오해가 생기고 남들이 자신을 헐뜯는다고 생각하여 갈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텔레비전을 크게 틀어야 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불편을 줄 수도 있습니다. 청력이 약해지면 언어 사용이 제한되고 인지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청각세포 퇴화로 인한 청력 손실을 방치하면 뇌의 소리 처리 능력이 떨어지며 이는 기억력과 인지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인체의 기관들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한 기관이 약해지면 다른 기관들도 영향을 받습니다. 10% 이상의 고령자가 청력 손실을 겪고 있으며 이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악화됩니다. 청력 손실 비율은 나이가 들수록 증가하므로 우울증이나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 귀 건강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력이 약해졌는데도 안경을 쓰지 않으면 고령자는 물건에 부딪히거나 넘어져 부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체 반응이 느려지고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당뇨병 환자는 합병증으로 인해 시력을 잃을 위험이 있으며 고령자는 녹내장 발병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정기적인 눈검진이 필요합니다. 백내장이나 기타 안질환으로 시력이 저하되면 고령자는 접시에 있는 음식을 잘 보지 못해 중요한 영양소를 놓칠 수 있어 건강한 식단 유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치아 검진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씹는 능력이 감소하면 씹는 횟수가 줄어드는데 이는 구강 건강이 뇌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치아가 약해져 음식을 잘 씹지 못하면 영양 흡수가 어려워져 면역력이 떨어지고 질병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특히 고령자가 음식을 씹을 때 딱딱거리는 소리가 난다면 이는 잇몸 변형으로 인해 틀니가 맞지 않게 되어 통증을 유발하고 식사를 꺼리게 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한 몸 상태가 좋을 때 독감 및 기타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좋지 않을 때 백신을 맞으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접종 후 불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문제되지 않던 것이 노년의 큰 위험 요소로 변해 예상치 못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기적인 건강 검진이 필수이듯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 또한 노년기에 중요합니다. 아무리 노화는 피할 수 없고 해도 신체가 노화하고 있음을 받아들이고 약해진 신호를 조기에 다루면 작은 문제가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안전이 외모보다 중요합니다. 많은 이들이 나이 든 부모가 자주 넘어지는 것을 염려합니다. 문턱에 걸리거나,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미끄러지거나, 욕실에서 넘어지는 일이 잦습니다. 부모님에게 이동식 변기나 지팡이, 휠체어 같은 보조기구 사용을 권해도 많은 고령자들이 거부합니다. 이런 보조기구들이 자신을 노인처럼 보이게 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밤에만 이동식 변기를 사용하거나 집안에서 지팡이를 쓰라고 권해도 많은 이들은 아직 자신이 그 정도는 아니라며 거부합니다. 70대, 80대임에도 나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몇 발자국 거리의 화장실조차 허벅지 근육이 위축되고 오래 누워 지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10분 이상 걸릴 수 있습니다. 화장실까지 이동하기 위해 간병인은 고령자의 어깨와 엉덩이를 받쳐 균형을 잡아야 하며 이로 인해 간병인 역시 시간이 지날수록 통증과 피로를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자는 자신이 의존적인 모습으로 보이기 싫어 이동식 변기 사용을 꺼리며 자립감을 잃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보조기구 사용은 스스로 약해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느껴져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러한 보조기구들은 안전과 편의를 높이기 위해 설계된 것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신체 기능이 약해지면 적합한 보조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사고를 예방하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다리가 약해졌을 때 지팡이를 사용하는 것은 등산할 때 스틱을 쓰거나 다리가 부러졌을 때 목발을 사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늙어 보일까봐 안전 보조기구 사용을 주저하면 사고 위험이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전을 위해 이러한 도구를 사용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입니다. 다섯 번째로, 고령자의 신체는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노화가 진행되면 뚜렷한 신호가 나타납니다. 머리가 희어지고 주름이 생기며 피부는 윤기와 탄력을 잃고 처지게 됩니다. 근육량이 줄어들고 다리가 가늘어지며 엉덩이의 지방이 감소해 평평해집니다. 체형도 달라져 이전처럼 자연스럽게 옷을 입기 어려워지고 키 또한 줄어듭니다. 보통 남성은 50대에서 70대 사이에 약 3cm,
여성은 약 5cm 정도 감소합니다. 이러한 키 감소는 척추의 힘과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가 닳아 척추뼈가 가까워지거나 심한 경우 유착되어 척추관이 좁아지는 것에서 비롯됩니다. 상태가 심해지면 척추뼈들이 하나로 합쳐져 통증이 심해져 똑바로 서거나 걷기가 어려워지고 일상생활이 불편해져 이동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키 감소 외에도 뼈가 쉽게 변형되고 부러지기 쉽습니다. 관절염이 있는 경우 손가락 관절이 휘거나 부풀어 오르며 통증을 유발합니다. 무릎 관절 통증은 걷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넘어질 경우 팔다리뿐만 아니라 고관절과 척추 골절 위험도 큽니다. 이러한 변화는 외형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고령자들이 주의 깊은 관리와 보호가 필요한 건강 위험에 직면하게 만듭니다. 고령자의 근력 역시 크게 변화합니다. 근력은 뼈, 관절, 힘줄, 인대, 근육이 서로 조화를 이루어 발휘되는 힘의 결과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이 약해지면 특히 50세 이후에는 최대 근력이 점차 감소하며 나이가 들수록 그 감소가 더욱 뚜렷해집니다. 청력에 대해서도 고령자의 청력 손실은 매우 흔한 문제입니다. 노인을 방문하면 TV 볼륨이 크게 올라가 있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다른 사람이 아주 가까이에서 말할 때만 들리거나 특정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높은 음역을 듣기 어려워하고 시끄러운 환경에서 대화하는 것도 어려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명으로 귀에서 매미 소리, 바람 소리 또는 종소리가 나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시력과 관련하여 백내장 수술은 고령자에게 흔한 수술로 치료하지 않으면 시력 상실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녹내장, 황반변성, 당뇨성 망막증 같은 다른 안질환도 시력 상실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들은 어두운 곳에서 적응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져 사물을 인식하기 위해 더 밝은 조명이 필요합니다. 이로 인해 계단이나 보도, 장애물과 같은 곳에서 넘어질 위험이 증가합니다. 눈이 쉽게 건조해져 감염에 걸리기 쉬우며 눈물이 줄어들어 울고 싶어도 눈물이 안 난다고 농담하기도 하지만 이는 실제로 눈물샘 기능 저하 때문입니다. 미각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습니다. 미뢰의 수가 줄고 침분비가 감소해 음식의 맛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집니다. 단맛, 짠맛, 쓴맛, 신맛, 감칠맛 중에서 특히 단맛과 짠맛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면서 음식이 싱겁게 느껴져 간을 더 강하게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쓴맛에 대한 민감도는 높아져 음식이 더 쓰게 느껴지고 이로 인해 식욕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입안에 염증이 없더라도 화끈거리는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도 많아 매운 음식을 피하게 됩니다. 된장, 고추장, 김치와 같은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이 줄어드는 반면 부드럽고 단맛이 나는 케이크나 단 음료를 더 선호하게 됩니다. 고령자의 후각 또한 감퇴하여 음식이 타는 냄새나 연기 냄새를 감지하기 어려워 주방에서의 사고 위험이 증가합니다. 촉각 역시 둔화되어 외부 자극을 잘 느끼지 못해 고온기기 사용 시 화상을 입기 쉽고 저온 화상을 당할 위험도 있습니다. 통증을 덜 느끼기 때문에 부상을 입더라도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표현하기 어려운 사람들은 자신의 건강 문제를 설명하지 못해 병이 상당히 진행된 후에야 발견되기도 합니다. 또한 균형을 유지하는 능력이 떨어져 쉽게 넘어질 수 있으며 급히 일어설 때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러움을 느끼는 저혈압 증상도 흔히 나타납니다. 고령자는 날씨에 대한 감각도 변하여 바람과 추위에 더 민감해지고 차가운 날씨나 강한 바람을 싫어하게 됩니다.
특히 뇌졸중을 겪은 사람들은 여름에도 창문을 여는 것을 꺼리고 가벼운 바람에도 불편함을 느낍니다. 마비된 신체 부위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차가워지기 쉬워 더운 날에도 두꺼운 옷을 입으려 합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사람들 역시 바람을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두려움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나이를 자신 있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6번째로, 고령자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오며 미련이 없다고 말하지만 실상은 죽음을 앞두고 불안함을 느끼는 이들이 많습니다. 많은 이들이 자녀에게 짐이 되기 전에 평온히 떠나고 싶다는 바람을 표현하지만 여전히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 사실입니다. 고령자들은 자신의 나이가 거론되는 것조차 불편해하고 자신이 나이 들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합니다. 몸은 늙었어도 마음속에는 여전히 청춘의 활기가 남아있어 하고 싶은 일이 많지만 죽음이 다가오고 있음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일부는 스스로 남은 수명을 계산하며 85세까지 산다면 이제 4년 남았구나와 같이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남은 시간에 대한 생각은 새로운 계획을 세우는 것에 망설임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이해하고 공감하면 고령자들이 위안을 느끼며 노년을 평온하게 맞이할 수 있습니다. 노화를 담담하게 받아들인 고령자는 자신의 삶에 만족감을 느끼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덜어져 가족을 돌보는 데에 더욱 마음을 쏟을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이루지 못한 바람이나 아직 많은 꿈을 품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불안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 불안은 마음 상태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가족 관계에서도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족의 관심과 사랑은 고령자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이를 평온하게 받아들이도록 돕습니다. 자녀들이 이해하고 지지해준다면 고령자는 인생을 소중하게 여기며 감사한 마음으로 여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령자의 마음가짐과 태도는 그들이 가족에게서 사랑을 받을 뿐 아니라 존경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랑받고 존중받고자 하는 마음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자신부터 사랑을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파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7번째로, 사용하지 않는 관절은 회복이 어렵습니다. 많은 고령자들이 마비나 근력 약화로 인해 운동 능력에 문제가 생기며 팔다리를 움직이기 어려워합니다. 움직임이 적은 신체 부위는 혈액순환이 좋지 않아 점점 차가워지고 통증을 느끼기 쉬워집니다. 운동을 꺼리면 관절이 점차 굳어지는데 한번 굳어진 관절은 유연성을 회복하기 어려워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고 균형을 잃어 쉽게 넘어지게 됩니다. 신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 회복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따라서 일부 기능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최대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뇌졸중으로 한쪽이 마비된 경우 남아있는 쪽의 운동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도록 독려해야 합니다. 통증 때문에 움직임을 피하면 기능 상실 위험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고령자가 서투르더라도 몸을 움직이려는 노력을 격려하여 그들의 의지를 지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포기하게 되면 고령자들은 무력감을 느끼게 되고 이는 인지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병인이 노인을 화장실에 모시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해 기저귀를 대신 사용하게 되면 이는 남은 운동 기회를 빼앗아 고령자가 빠르게 누워만 지내고 관절이 굳어지게 만듭니다. 따라서 기저귀 사용은 최후의 수단으로 삼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젓가락을 쓰기 어려워한다면 집게나 포크와 같은 대체 도구를 사용하게 하여 손가락 운동을 유지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숟가락과 젓가락을 사용하는 것은 손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사람은 스스로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때 가장 자부심과 자신감을 느끼며 타인에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사생활을 지킬 수 있을 때 만족감을 얻습니다. 일상적인 일을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면 무력감을 느끼고 자립성을 잃게 됩니다. 타인에게 의지하는 것은 간병인에게도 부담을 줄 뿐 아니라 고령자에게는 삶의 의미를 잃게 만듭니다.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고령자들은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일부 기능이 저하되더라도 남아있는 능력을 활용하면 정상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족은 고령자가 이러한 능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고령자에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하도록 격려하고 천천히 해도 괜찮다고 응원해주세요. 칭찬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라 고령자가 가족의 사랑을 받기 위해 더욱 노력하도록 격려하는 힘이 됩니다. 모든 일을 대신해 주기보다는 작은 일들을 맡겨 스스로 움직이도록 권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콩나물 껍질을 까는 일을 부탁하며 엄마 덕분에 시간이 많이 절약됐어요. 제 일이 많아서 정말 감사해요. 라고 말하면 고령자는 자신이 돌봄을 받는 존재일 뿐 아니라 가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는 고령자가 매일을 긍정적이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내리는 선택과 습관이 노년기를 어떻게 보낼지를 결정합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면, 싱클레어 교수가 말한 것처럼 머지않아 80대에도 40대나 50대와 같은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수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활기찬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매일의 생활 습관에서부터 노력이 필요합니다.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고, 규칙적인 신체 활동을 하고, 취미 생활과 사회적 관계 유지를 통해 정신 건강을 돌보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도 신체와 정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습관은 단기적으로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삶의 질을 높여주고 질병 예방에 도움이 되며 몸과 마음이 최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러한 건강한 생활 방식은 고령자가 독립성을 유지하며 여전히 좋아하는 활동에 참여하고 삶에서 중요한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지금부터 건강을 가꾸기 시작하면 우리는 미래의 의학적 발전을 활용할 준비가 더 잘 될 것이며 이를 통해 노년기를 더욱 풍요롭게 보낼 수 있습니다. 현재 과학자들은 노화 과정을 늦추고 건강한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건강한 기초가 있다면 이러한 획기적인 기술로부터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삶의 가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노화를 막을 수는 없지만 매일 어떻게 살아가고 느낄지는 우리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천천히 살아가며 매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